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투자 퍼즐, 이걸 함께 맞춰볼 시간입니다. 약 1년 전이었죠. 골드만삭스에서 S&P 500 지수의 향후 10년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을 것이다. 조금은 찬물을 끼얹는 듯한 전망을 내놨었어요. 근거는 뭐였냐면 주식 가치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너무 높다. 그리고 시장이 소수의 아주 큰 기업들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 이 점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분석의 핵심 중 하나가 우리가 흔히 투자하는 그 인덱스 펀드 방식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뱅가드 S&P 500 ETF, 티커 VOO나 S&P-R, S&P 500 트러스트, SPY 같은 그런 일반적인 시가총액 가중 방식 펀드 말이죠. 이런 펀드들은 지수 내에서 덩치가 클수록 더 많은 비중을 가져가잖아요. 마치 뭐랄까, 인기 투표처럼요. 가장 인기 많은 스타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더 주는 식이죠. 근데 골드만삭스는 이런 방식 대신에 인베스코 S&P 500 동일가중 ETF, 티커 RSP 같은 이런 동일가중 방식 펀드를 대안으로 한번 고려해봐라 이렇게 제안했었습니다. 아, 동일 가정 방식이요? 네, 동일가중은 지수 내 모든 기업에게 거의 동일한 비중을 주는 거니까 말하자면 모든 출연자에게 비슷한 시간을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질문은 이겁니다. 골드만삭스의 그 예측이 나온 지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그럼 S&P 500 시장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리고 특히 VO처럼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시가총액 가중 ETF, 여기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동일 가중 방식하고 비교하면서 그 핵심적인 차이랑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지난 1년 동안 시장이 보여준 실제 성적표부터 좀 확인해 봐야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골드만삭스 예측과는 상당히 다른 그림이 그려졌어요. 예측이 나왔던 게 2024년 10월이었는데 그 이후 2025년 10월 14일까지 약 1년간 S&P 500 지수가 총 수익률 기준으로 14.9%나 상승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예측했던 장기 연평균 수익률 3%하고 비교하면 와, 엄청난 차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요. 예측의 주요 근거였던 시장 집중 현상 있잖아요. 이게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훨씬 더 심화됐다는 점이에요. 같은 기간 동안 S&P 500 지수를 동일 가중 방식으로 추종하는 대표 펀드 RS&P는 4.5% 상승에 그쳤거든요. 반면에 그 소위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미국 최대 기업 7곳 있잖아요. 이걸 모아놓은 라운드힐 매그니피선트 세븐 ETF, 티커 MAGS는 무려 36.6%나 폭등했습니다. 와, 36.6%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면 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맞죠? 정말 그 AI 열풍이 시장 전체를 그냥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특히 엔비디아, NVDA 주가는 진짜 놀라웠죠. 시가총액이 4조 3,700억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됐고 애플, AAPL이 3조 8,200억 달러로 바로 뒤를 쫓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지난 1년 결과만 딱 놓고 보면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겠는데요. 네, 단기적인 성과만 보면 명백히 그렇죠. 예측 발표 이후에 시장의 집중도, 특히 AI 관련 대형 기술주로의 쏠림 현상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인 VOO가 동일 가중 방식인 RSP보다 아주 월등히 높은 성과를 기록한 직접적인 배경이에요. 지수 내에서 비중이 큰 기업들 주가가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당연한 결과일 수 있죠.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예측은 사실 1년짜리 단기 전망이 아니었죠. 무려 10년짜리 장기 전망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1년 성과만 보고 예측 실패했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여전히 그 예측이 유효할 가능성, 이게 남아있다고 봐야 할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지평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현재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전례 없는 AI 붐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시장 전체 방향성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이 앞으로 몇 년 더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시장 분석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이런 극단적인 집중과 성장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경제나 시장에는 일종의 평균 회귀 경향성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평균 회귀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오른 건 좀 내려오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게 올라가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핵심은 단기적인 AI 열풍이 영원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현재의 이 극단적인 시장 집중도가 장기적으로는 결국 평균 회귀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만약에 AI 주도의 초고속 성장이 예상보다 빨리 둔화된다거나 혹은 다른 경제적 요인 때문에 경기 침체나 하락장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온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현재의 높은 시장 집중도가 오히려 양날의 검,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시가총액 상위 몇몇 기업이 부진하면 VOO 같은 시가총액 가중지수 전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골드만삭스가 지적했던 높은 밸류에이션, 시장 집중도 이런 우려가 결국 옳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예측의 근거들은 여전히 시장을 분석하는 데 유효한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단기 성과에 너무 이렇게 기뻐하거나 실망할 게 아니라 그 예측의 근거가 됐던 구조적인 문제들, 이게 해소됐는지를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흥미로운 점은 이 분석을 내놓은 글쓴이 앤더스 빌론드라는 분은 골드만삭스의 그 보고서를 직접 보지는 않았대요. 그런데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하고 시장 집중 문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한 달 전부터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접근 방식이 꽤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기존의 핵심 자산으로 가지고 있던 VOO를 팔지 않고요. 그대로 두면서 추가적으로 동일 가중 펀드인 RSP에 조금씩 자금을 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직 RSP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일종의 보험이랄까? 분산 차원에서 시작한 거죠. 그분이 언급한 재미있는 비유가 있는데 최근 시장에 잠시 출렁이었던 날, 지난 금요일 같은 날을 예로 들면서요. 그날 RSP의 하락폭이 VOO보다 약간 작았다는 점을 지적해요. 마치 앞으로 올 수도 있는 더 큰 하락장에 대비한 예행 연습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일리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 관리 그리고 분산 투자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한 전략이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VOO가 나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VOO는 여전히 S&P 500 전체, 즉 미국 경제의 아주 광범위한 단면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매우 효율적이고 또 검증된 방법 중 하나예요. 장기 투자의 핵심 도구문 분명하죠.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아주 길게 놓고 보면요. 10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경우에 시가총액 가중 방식, 그러니까 VO가 동일 가중 방식 RSP보다 약간 더 나은 성과를 보인 기관들도 꽤 있었어요. 물론 이게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는 대형주의 꾸준한 성장이 지수 전체를 끌고 가는 경향이 더 강했다. 이걸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VO는 검증된 좋은 투자 수단이고 최근 1년 성과도 RSP보다 훨씬 좋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성과가 부진했던 RSP 비중을 늘리는 게 글쎄요, 투자자 입장에서 선뜻 내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나가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격언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모든 투자자에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핵심은 현재 시점, 그리고 새로운 투자라는 맥락입니다. 이미 VO를 장기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팔 필요는 없다는 게 글쓴이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다만 현재처럼 시장 집중도가 역사적으로 아주 높고 특정 섹터, 특히 그 AI 관련 기술주들이 비정상석이라고 보일 정도로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자금을 시장에 투입한다면 포트폴리오의 균형추를 맞추는 차원에서 동일 가중 방식 펀드, 즉 RSP를 일부 편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는 제안인 거죠. 이건 일종의 해지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했지요. 위험 해치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즉, 앞으로도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계속 시장을 이끌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만 올인하기보다는 혹시 모를 시장 상황 변화, 예를 들어 집중도가 좀 완화되고 소외됐던 다른 기업들이 반등하는 국면에도 대비하는 거죠. 그런 유연성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골드만삭스의 10년 예측이 정확히 맞든 틀리든 관계없이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는 현명한 접근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특정 시나리오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좀 경계하고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VO를 버리고 RSP로 갈아타라 이게 아니라 현재의 극단적인 쏠림 현상을 감안할 때 포트폴리오에 RSP를 일부 추가해서 위험 분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일종의 리밸런싱 관점이네요. 정확합니다. 리밸런싱 또는 위험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 틀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두 방식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현재 시장 국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중요합니다. VO는 시장을 주도하는 승자들의 성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집중 위험에 노출된다는 단점도 있죠. 반면 RSP는 개별 위험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시장이 넓게 상승할 때 유리하지만 또 소수 주도주 장세에서는 소외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자, 오늘 우리는 골드만삭스의 10년 장기 예측과 지난 1년간의 실제 시장 움직임 사이의 그 흥미로운 간극,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AI 열풍에 힘입어서 예측이 좀 빗나갔지만 예측의 근거가 됐던 높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극심한 시장 집중도라는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이 점을 확인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VO와 같은 시가총액 가중 ETF는 여전히 장기 투자에 강력한 축이 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특정 기업이나 섹터로의 쏠림이 아주 극심한 시점에서는 RSP 같은 동일 가중 ETF를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해서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고 균형을 맞추는 전략도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어느 정도 비중으로 또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각자의 투자 철학이나 시장 전망에 따라 달라지겠죠? 맞아요. 결국 투자의 최종 결정은 각자의 몫이니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시가총액 가중 방식과 동일 가중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 그리고 각각이 어떤 시장 환경에서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는지 이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구고 있는 AI 주도의 이례적인 집중 현상이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걸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투자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걸 시가총액 가중과 동일 가중이라는 두 가지 렌즈로 시장을 들여다봤는데요. 그런데 만약 현재의 극심한 시장 집중 현상이 앞으로 점차 완화되고 시장의 온기가 더 넓게 퍼지는 국면이 온다고 가정해 본다면요. 단순히 크기, 즉 시가총액이나 동일함 외에 분산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이나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치주냐, 성장주냐, 혹은 특정 섹터별 분산 같은 전통적인 방식 외에 다른 새로운 접근법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